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상으로는요 8월 6일 새벽 시간입니다. 이제 곧 2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송영길을 비롯해서 여권 내분 상당히 심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내분 직전까지 가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난 4.15 총선 때 우리 야당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교안과 그리고 김영우의 농간으로 인해서 우리 야당이 여당한테 180석까지 주는 대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당 대비 야당에 대해서 정권 심판론에 국민이 지금 어느 정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야권에서도 만약에 내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작년 4.15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저는 이 경고성 논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잘 정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내용은요, 바로 김여정이가 여당을 두 쪽으로 지금 쪼개놓고 있어요. 김여정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통신선 복구한 거 가지고 감히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 운운하지 말라. 그러니까 김치국 먼저 마시지 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냈고요. 그리고 통신선 복원했는데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제는 선물 내놔라. 그러면서 그 선물이 바로 주한미군과 우리 한국군 사이에 연합훈련을 하지 말라. 만약에 연합훈련을 하면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희망이냐 절망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압박성 메시지를 내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여당을 둘로 쪼개놓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송영길 의원은 지금 현재 이제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훈련은 연합훈련대로 해야 된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어제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한미동맹과 한미 간의 신뢰를 기초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북미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이 아니냐. 그러려면 한미연합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요, 북미 간의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남북 간에도 협상이 다시 완전히 재개되는 경우라면 여러 고려할 요소가 있겠지만은 통신선을 막 회복한 것 가지고 연합훈련을 안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분명히 연합훈련과 그리고 통신선 복원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요. 이 대목에서는 오래간만에 송영길 대표가 옳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서로를 비롯해서 민당 의원 거의 이제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50명대에서 60명대를 넘어서 이제 70명으로 넘어가는데요. 연합훈련을 연기하라, 이런 공동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공동 성명서에는요,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도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고, 진성준 같은 사람은요,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훈련을 연기해야 된다. 남북대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연기다. 이렇게까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진성준이가 누굽니까? 진성준은요, 문재인 정권에 들어오자마자 정무비서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진성준이가 한 얘기는 청와대 대변인이 한 얘기보다도 더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전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요, 진성준이가 이렇게 훈련 연기하자 얘기한 것은,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요, 청와대가 지금 훈련 연기하자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벼락 맞잖아.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결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를 잘 검토하라. 이 얘기는요, 여러 가지 요소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요소예요. 김여정이가 얘기한 거 딱 한 가지만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문재인은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해서 결정하라. 말은 그럴듯하게 멋있게 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지금 진성준이가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영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난번에 대북전단 금지법 만드는 거 알잖아.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훈련 좀 하지 말아봐. 이렇게 딱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애둘러서 잘 좀 검토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 뜻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성윤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거 훈련하지 마. 연계해. 이렇게 지금 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둘로 쪼개지고 있어요. 왜냐면 민주당 180석인데 지금 줄어들어서 이제 173석인데요. 지금 거의 절반이잖아요. 한 70명 정도 되면 이렇게 해서 김여정이가 민주당을 두 쪽 내놨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야 당연히 이거 대한민국 민주당이 김여정 하명구냐. 더군다나 이 개성의 연락사무소 파괴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해수 공무원 사망시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런 훈련까지도 눈치를 보는 이런, 민주당과 이 청와대에 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연합훈련까지 김여정이 말 한마디 안 한다는 거,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이 훈련 문제는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 집권 이후, 그리고 특히 김일성 정권 출범 이후부터 처음으로 말이죠. 노동당 규약에 뭘 만들었냐면 제1비서직을 신설해놨어요. 그러고서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당 규약.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북한에서요. 당 규약은 북한 헌법보다도 상위의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제일 센 게 이건 헌법이 센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이 제일 세잖아요. 민주국가니까. 그러나 북한은 노동당 일당 독재국가예요. 사회주의 국가. 그래서 북한에서는 제일 센 게 김정은의 교시예요. 두 번째로 센 게 당의 율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이것이 3대 세습체제로 이어지는 대원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노동당 규약이고 네 번째가 헌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노동당 규약에다가 제1비서직을 신설하면서 이거가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걸 가지고 마침 이제 어제죠. 지난 3일이죠. 3일날 이 국가정보원의 산하연구소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이 북한의 개정당 규약 분석과 해설이라는 글을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에 보면 이번에 당 규약을 개정한 것이 46년도 창립대 이후에 총 10번째 개정이고요. 김정은 들어서는 세 번째 개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1비서직을 개정하는 걸 보면 이거는 상설직으로다가 제1비서직을 만든다기보다는 김정은이가 통칭 불능 상태에 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러한 직위를 신설해 놨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통에 의한 지배력을 상당히 강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김정은이가 느닷없이 통치 불능 상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건강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작년 4월부터 건강에 상당히 이상하다. 이런 징후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시대, 즉 유고시 대비 차원에서 제1비서직을 만든 건데 이번에 그렇게 한편으로는 그런 당 규약을 개정해서 제1비서직을 만든 것도 있지만 이번 규약 중에서요. 당의 이런 규약 개정에 따라서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김정은 시대의 국가상, 그 당면 목표, 이런 것도 전부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 제시된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핵 무력을 보유한 전략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 건설을 하자. 그래서 사회주의를 넘어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자. 이것이 김정은 시대의 비전 제시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남 혁명 논리도 지금 변경이 됐어요. 규약 서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규약 서문에서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삭제하고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자주주의고 민주주의 발전 실현을 집어넣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대남 혁명론의 본질적인 변화 없이 민족 해방에서 자주적 민주주의 혁명으로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적인 발전으로 이렇게 용어를 상당히 순화시킨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우리 한국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김정은 북한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이 분위기를
더 느슨하게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경제의식, 대적의식을 말하자면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이런 얘기를 싹 빼버리고 자주적 민주적 발전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향후에 핵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켜가지고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겠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정보산하연구소의 해석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한미연합훈련을 없애려고 지금 난리를 치느냐 이거를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70여 명이나 이렇게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성명서까지 지금 내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지금 북한이 어떻게 대남 전략과 전술을 은근슬쩍 바꿔가지고 이 대남 적화를 노리고 있는지를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의 발로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지금 이 탕규학, 이 개정과 관련해서, 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최종, 이 평가, 바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 군사 위협을 제압하고, 조선반도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는 등, 핵무력과 국방력에 의거한 대남 전략을 강조하고 있고요. 미군의 정치군사적 지배의 종국적 청산을 규약상에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은 향후 한미동맹 약화를 목적으로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전략무기 도입 중지. 이게 전략무기가 뭐예요? F-35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하지 못하게 간첩들한테 지정까지 내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남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민주당 당뇨 여러분들 반드시 제대로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박주원 원장 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 논문 꼭 민주당에 전해줄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나라 조금 지키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송영길이가 또 하나 지금 이렇게 연합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옳은 얘기를 했지만요. 아주 또 엉터리 발언을 해서 지금 많은 논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YTN에 어제 출연해가지고 이 최근에 우리 국민의힘의 윤석열, 최재형 이 두 분이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불임 정당임을 자백한 꼴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대권주자 데려왔다는 것이죠. 이 불임 정당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지금 뭐 우리 국민의힘, 그 다음에 정의당 이런 데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임 정당 하면 여성들 아시잖아요. 불임하는 분들 또 이 난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합니까? 그런데 이런 불임 정당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결국은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다. 편애했다. 이건 하나의 폭언이다.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캠프에서도 입장을 내놨어요. 이거는 공당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난임 불임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상처를 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발언이다. 그래서 공식 사과하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도 논평을 냈어요. 결국 뭐냐, 송영길 대표의 비유는 심히 부적절하니 사과하라. 청년 정의당 대표도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도 없다. 성차별적인 언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다행히요, 유감이다. 앞으로 유의하겠다. 이런 입장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정도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건 별도의 문제다. 예, 여기에 문제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윤석열 총장 국민의힘의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게 입당을 했고, 윤석열 총장 엑스파일이다, 뭐 장모 사건이다, 이런 많은 네거티브 공세를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은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여전히 이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이재명이 됐든 이낙연이 됐든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그래서요, 이제 공수처가 눈치를 딱 보고 나섰어요. 김은수도 눈치를 딱 보고 나섰어요. 공수처는 뭘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여권의 사회단체인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있어요. 이 사세행, 여기에서 말이죠, 윤석열 총장 최근에 15건을 집중적으로 고발했어요. 근데 15건을 고발했는데
두 개 사건, 즉 하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문제에 관해서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는 한명숙이 모의 위중 교사 방해 의혹과 관련된 거, 이 두 가지를 제한 나머지는요 전부 대검에 은근슬쩍 이첩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첩한 날짜는요 지난 7월 28일로 알려져 있고요, 단순 이첩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고발했던 사건들이 결국은 공수처에는 딱 2건만 현재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검으로 넘겼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공수처가요 지난 6월 초에 이 2건,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그 다음에 한명숙 모의 위중 교사 수사방해 의혹, 이 두 가지는 6월 달에 입건한 이후에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2달이 지났지만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 구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선 국면에. 이러다 보니까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고,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는 수사력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공수처가 실력 없는 사람들만 데려다 놓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설프게 지금 야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잘하면 이제 뭐 당선까지도 가능한데 김진우 임기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영부영. 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발한 당사자인 사세형 이 시민단체에서는요 김진욱을 갖다가 직무유기 혐의, 왜냐면은 왜 이 검사들 그 라임 사건 이런 등등 검사들 이런 고발 사건을 무책임하게 검찰에 이첩했느냐, 이거는 직무유기다. 그래서 직무유기 혐의로 김진욱 공수처장을 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한다, 이런 입장문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수의 경우에는요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회계 전문가들, 그 다음에 계좌 추적 전문가들, 그래서 이 대검에 있는 또 이 수사관들, 그 다음에 국세청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는 전문가들, 뭐 12명씩 대거 투입하고, 부장검사 2명이나 또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그래서 검사가 7명에서 9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이거를 최근에 다시 이 국세청에서 온 사람들 한 반 이상은 전부 다 원대, 반이 아니죠, 한 5명이 와 있는데 1명만 남기고 나머지 다 국세청은 원복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면 중앙지검에서도 조사해봐야 첫째는 별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압박 차원에서 계속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계좌 추적, 이 회계 전문가들을 전부 원대 복귀시키고 오리추시키는 걸로 볼 때는 김은수도 이제 꼬리를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지금 가능한 상황. 그래서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그야말로 작년까지만 해도 추미애가 이 강력한 인사권, 그리고 수사 지휘권, 그리고 감찰권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흔들고 이 장관이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를 지으면서 이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는 막고, 그리고 윤석열, 그 다음에 윤석열 가족, 이 수사는 세게 밀어붙였는데 이제는 이것이 이 김진욱과 이 김호수의 일종의 반란 현상이죠. 이걸로 인해서 뒤로 멈칫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는요 이 추미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미애와 관련해서 이 최재형 원장이 바로 어제 이 조국 사태, 그 윤석열 검찰 수사 잘했다. 그런데 추미애가 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해가지고 이제 인사학살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검찰이 수사권 간섭하고 방해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또 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는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비판 바로바로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의 이러한 입장문, 제가 이 심야 입장문을 다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요, 이 추미애가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러한 이 검찰 방해를 추미애가 했다, 이 말에 대해서는요 참 너무 빨리 정치문이 들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윤석열 검찰이 조국 가족 탈탈 털어가지고 인질극을 벌였는데 가족 전대미문의 수사를 했지만은 제대로 수사 나온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스스로 대통령 곁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겨눴던 핵심 범죄 혐의인 사모펀드 문제, 여기에 관해서는 일찌감치 무죄로 드러났고, 급히 땜질 기소하듯 별건으로 기소한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가 지금 재판 중에 있다.
그러면서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전 교수 시절 일이지 민정수석 때의 직권남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물론 조국 본인이 보통 사람보다 더 나은 지위에서 혜택을 누린 것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 불찰을 사과하고 미안해하고 있다. 이것은 벌개다. 그러니까 뭐 조국 편은 들은 거예요. 네. 아주 많이 들은 거죠, 여전히. 그러면서 상식을 벗어난 일탈을 일삼고 언론에 침소봉대하는 식으로 명예를 훼손했으며 인권을 침해하고 짓밟은 과도한 수사와 기소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헌법기관 출신으로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이렇게 최재형도 때리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도 또 때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예, 추미애 다운 논평 입장문이 또 한 번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중요한 뉴스를 정리해 드렸고요. 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당한 위기 국면 4분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요, 이 경선 주자들 제2차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빅3가 전부 참석 안 했어요. 빅3는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래갖고 완전히 이 뭐 경전버스 탈 사람들 다 탔잖아요. 이 나머지 대선 주자들이 그야말로 당을 개무시하는 거냐? 예, 이러면서까지 막말, 이러면서까지도 상당한 맹기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면은 특히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이런 갈등 기류에 대해서요,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들이 이제 언론에까지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명수 당 경선관리위원장은 후보급분이 이유 없이 빠졌는데 지도부 패싱, 주도권 싸움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 다른 경선 후보들이 당대표를 개무시한다. 정책 비전이 준비 안 된 후보에게 줄 서는 건 구태 정치다. 도덕적 기준에 벗어나는 후보는 경선버스에 태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날선 발언을 하고 있고요. 특히 김기훈 원내대표는요, 윤석열 총장을 딱 찍어가지고 예전에 잡힌 일정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휴가가 있잖아요. 5, 6, 7, 8, 9일까지 휴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예전에 잡힌 일정일 수는 있지만 불참이 반복되면,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1차 때도 안 나왔죠. 이번 2차도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쪽방총 봉사활동에도 안 나왔죠. 이거 완전히 열받아 있는 거예요. 불참이 반복되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이 국민이 평가한다는 얘기는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기습 입당, 빈집 입당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준석 대표가 15분이나 밖에서 이 윤석열 총장 입당 이 지도부 인사하는데 이거를 15분씩 기다리시겠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어지는 갈등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윤석열과 이준석과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은 지난 4일날 언론 인터뷰에서 말이죠, 자기한테 압박을 한다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또 응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 갈등 국면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후 손절하겠다는 중도층 인사들을 붙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쓸데없는 갈등을 부르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 총장의 노력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말이죠, 김진태 전 의원, 친박이죠, 강성 친박, 이 김진태 의원을 갖다가 검증 단장으로 시키려고 하는 것에 관해서도 굉장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 기습 입당, 빈집 입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준석과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기싸움 이상의 갈등이 확산되는 국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현재 최재형 감사원장 측에는 전직 의원 38명이 지지를 선언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바로 이거는 이제 정의와 전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이런 지금 이제 성명 발표, 지지 성명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냈던 김동석 의원, 그리고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허태열,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지낸 여상규,
이 김용우 의원이야 이미 캠프 상황 실정으로 가 있고요. 이 외에도 길정우, 김기선, 김동완, 김성찬, 김재식, 문병림, 민병주, 박종희, 유재중, 윤명희, 이완영, 정호김, 정인봉, 조명철, 황인자 이런 분들이 이번 지지성명에 참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이 전직 의원들은 대부분이 대선 캠프의 자문 의원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신상진, 이신범, 박상은 전 의원은 공동 자문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사 방송을 통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 갈등 국면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 특히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 이준석과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갈등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과 공수처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꼬리를 내리는 이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이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보도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